리니어멀리 있는 문제 중에 그 위에 있는 문제랑 사실은 좀 닮아 있는데 지금 내림차순 정리하는 문제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럼 우리 y에 대한 내림차순 한 번만 가볼까요? 차라리 그게 더 깔끔하게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죠? y가 1차식, 자, x가 2차식이니까 우리 선생님 차수 낮은 걸로 한번 묶어보라고 그랬잖아. 그죠? 많이? 자, x, 물론 어떤 거로 내림차순을 해도 사실은 답은 나오는 건 똑같아. 알겠죠? 근데 편하게 가는 거죠, 편하게. x 플러스 2의 y. 많이? 예, 그리고요.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는 0. 이게 일단 내림차순 맞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네네네. 이런 인수를 찾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x 플러스 2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차라리 이거 넘기지 말자. x 플러스 2 있으려면 여기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마이너스. 야, 훌륭한데요. 그죠? 이거 인수분해하면 뭐가 나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맞나요? 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이제 왼쪽만 했으니까 오른쪽도 해줘야겠네. 뭐 이렇게 가면은 좀 깔끔해졌다. 그죠? 괜찮습니까? 자, 그럼 x 플러스 2로 묶으면은요, 어떻게 되죠? y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얼마? 3이 되고, 두 수를 곱해서 3이 되는 수는 사실 얼마 안 남았죠. 그지? 얼마? 1, 3,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괜찮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답을 x, y 순서상으로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얼마죠, x가? 오케이, 오케이. x 마이너스 1이면 y는 5, 아유 잘하네. 두 번째 줄은 x 1, y 1. 괜찮니? 세 번째 줄은 x 마이너스 3, y 1. 네 번째 줄은 마이너스 5. 돼요? 괜찮습니까? 근데 여기서 뭘 물어본 거죠? x, y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죠? 뭐 1인가요? x, y의 최대값은 1입니다. 그죠? 네, 좋습니다. 자, 또? 자, 663번 한번 보죠.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해서 어떤 생각했지? 예림아? 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0이 될 거다. 네, 그렇죠. 또? x 마이너스 y는 2가 될 거다. 괜찮나요?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풀면 되잖아. 이거 어떻게 푸는 건데? 선생님, 이거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고, 이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 두 점 잡는데 한 문자로 바꿔서 푸는 거 연습. 이거 우리 핵심 문제 뭐 이런 기본 문제 풀 때 풀었던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y는 x-1을 대입을 하고 x제곱 플러스 x-2의 제곱은 20이다. 맞죠? 자,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되나요? 괜찮니? 자, 1은 2, 2, 4, 2, 8에 16, 4, 2, 8 마이너스 플러스 x 제곱서 y 넣고 됐죠? 자, 또 아침에 목이 너무 잠겨요. 661번 좋습니다. 자, 661번이에요. RPM 지금 9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도 우리 풀어봤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사실 봐봐.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2에
x 더하기 2m 플러스 2는 0이다. 자, 이거의 두 근이 양의 정수다. 두 근이 양의 정수다. 네, 좋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죠? 근과 계수의 관계. m 플러스 2 좋아요. 알파 베타는요? 2m 플러스 2 좋습니다. 괜찮니? 자, 이걸로 연립을 할 건데 조건이 알파와 베타는 무엇이다? 양의 정수. 우리 그걸 자연수라고 하죠. 자연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죠? m을 없애는 거예요. m을 없애서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 관계식을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자연수 조건 집어넣어서 부정방정식을 푸는 거지. 어때? 작전 됐나요? 네. 2배. 2알파 플러스 2 베타는 2m 플러스 4. 괜찮니? 자, 빼면 2알파 플러스 2 베타 여기서 이거 빼는 거예요. 맞죠?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얼마다? 2다. 괜찮나요? 괜찮나요?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알파 베타 자연수니까 우리 어떻게 하죠? 우리 먼저 네, 알파로 묶어볼까요? 요거랑 요거. 괜찮습니까? 알파로 묶었더니 어떻게 되죠? 2 마이너스 베타. 괜찮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는 2인데 맞죠? 선생님 2 마이너스 베타 좀 일단 쓸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근데 여긴 지금 뭐야? 플러스 2가 돼야 되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 쓰면 되나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왼쪽 식에 비해서 오른쪽 식이 지금 더한 게 뭐죠? 2베타 마이너스 4? 아, 그럼 얘도 마이너스 4를 써줘야겠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요. 2 마이너스 베타로 묶으면 2 마이너스 베타의 알파 마이너스 2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요게 나와요. 그죠? 일단은 두 가지가 짜증나는데 2 마이너스 베타도 짜증나고 마이너스 2도 짜증나고 그러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선생님 좀 이쁘게 쓸게요. 알파 마이너스 2에 괜찮니? 여기다 마이너스 1 곱하는 거야. 자, 그럼 뭐가 되죠? 베타 마이너스 2는 2다. 예, 여기까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럼 된 거죠. 그죠? 자, 곱해서 2 되는 수를 찾는 거죠. 곱해서 2 되는 수. 자, 이 문제는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곱해서 2 되는 수는 1,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알파 베타의 답은 어떻게 쓰죠? 그러면 같이 한번 또 순서상으로 시작. 4, 3, 3, 4 맞나요? 또 0, 1, 1, 0 됐습니까? 네, 여기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요거 포인트는 뭡니까? 예, 요거 없애는 거. m 없애서 예, 알파 베타에 관계된 식을 만든다. 그리고 부정방정식을 푼다. 재밌죠? 자, 또 시험에 꼭 나오는 해봅시다. 680번까지. 680번까지는 괜찮나요? 자, 678번 먼저 좀 할게요. 678번.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i일 때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x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a는 0의 한 근이 1-i일 때 한 근이 1-i야. 괜찮나요? 네. 자, 이때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하라. 아, 그렇죠. 예, 그리고 A, B는 분명히 이런 얘기는 나와요. A, B는 실수입니다. 이런 얘기가 없으면 사실 이 문제는 뭐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두 근의 합에 관계된 숫자고요. 맞죠?
얘가 두근의 곱의 관계된 숫자고요. 아니 여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이렇게 되는 그 숫자이기 때문에 얘가 허수가 있으면 그 켤레수 1 플러스 i가 다른 근이 아니라면 i가 살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i가 없는 실수여야 하니까 a, b가 실수여야 하니까 다른 한 근은 1 플러스 i일 수밖에 없다 그거죠. 괜찮습니까? 자, 세 개의 근이 있어야 되니까 얘를 알파라고 합시다. 이렇게 세 개 알파. 괜찮나요? 괜찮나요? 자, 그럼 우리 뭐부터 할까요? 세근의 합부터 할까요? 세근의 합 얼마죠? 자, 그렇죠. E 플러스 알파는 조심해야겠다. 그죠? A 플러스 1 이렇게 되네. 맞죠? 알파와 A 사이의 관계가 만들어지네요. 괜찮습니까? 좀 심플한 거 먼저 처리합시다. 세근의 곱은 얼마입니까? 자, 1 마이너스 알파, 1 플러스 알파는 1 마이너스 I 제곱 2 되네요. 괜찮니? 2알파는 얼마가 되는 거야? 세근의 곱? 푸마 A가 되는 거네. 괜찮니? 푸마 A 좋습니다. 됐죠? 그럼 알파랑 A랑 구할 수 있겠다 여기서 그죠? 우리 아예 구하고 갈까요 그냥? 자 여기서 A를 그냥 없앨까요? 예, 두 식을 빼겠습니다. 아니면 A 자리에다 2알파를 넣자. 괜찮니? 그럼 2 플러스 알파는 2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걸 넘기면 어떻게 돼? 알파는 1 이렇게 되나요? 자 알파가 1이면 A는 2 이렇게 되네요. 괜찮습니까? 자 됐네요. 그죠? A는 2. 예, 이제 B만 구하면 되는 거네. 맞죠? 자, B는 푸. 자, 두 개 곱한 거의 합. 맞죠? 두 개 곱하면 2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1 플러스 I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1 마이너스 I. 좋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4. 네. 됐네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아니야, 이거 AB를 구하는 게 아니구만. 그죠? 뭐 한 거야? 연습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하라. 1-i가 근이니까 나머지 두 근의 합은 2 플러스 i 5번으로 답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 괜찮죠? 자, 또. 자, 683번. 얘가 오직 한 쌍의를 갖는다는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너네 맞아, 한 점에서 만나는 건데 이 판별식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원래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거죠. 맞죠? 얘는 무슨 뜻이냐면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맞죠? y는 0, 요 두 그래프 사이의 관계가 어떻지? 위치가 어떻지에 관계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판별식은 여기서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요. 이것도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꼭지점 잡아나가면 됩니다. 알겠죠? 어쨌든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얘가 0보다 크면 그래프 관계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맞죠?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 괜찮니?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괜찮나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생겨요. 맞습니까? 물론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두 개의 근, 한 개의 근, 안 만나는 뭐 이런 x축과의 관계, y는 0과의 관계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죠? 증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a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네, c는 뭐 이렇게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이 반의 제곱이 뭐죠? 2a분의 b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a 제곱분의 b 제곱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은 실질적으로는 4a분의 b 제곱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a분의 b 제곱 이렇게 쓰겠죠. 맞죠? 우리 중3 때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거? 완전 제곱식을 통한 해 구하는 방법. 네.
a에 그럼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a분의 b 제곱 플러스 맞죠? 4a분의 4ac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네. 자, a가 플러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거 마이너스여도 똑같은 거니까 플러스라고 가정을 하면 이 꼭지점의 좌표가 뭐야?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서 같이 하죠. 이차 함수에서 꼭지점의 좌표 시작. 마이너스 2a분의 b, 요게 뭐야 요게? 대칭축 공식이죠. 대칭축 공식. 맞죠? 그리고 4a분의 4ac 마이너스 b 제곱인데 맞죠?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요. 근데 a가 양수라고 지금 선생님이 가정하고 한 가지 경우만 보자 그랬잖아. 그죠? 음수라고 가정해도 똑같아요. 얘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얘가 양수니까 얘가 플러스니까 4ac 마이너스 b 제곱 0보다 작아야지 그래야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맞아? 얘네 좀 일로 보내봐봐. 뭐가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가 나오잖아. 그지? 여기서 나온 거야. 여기서. 0보다 크면 두 개의 근을 갖는다. 이렇게 증명을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얘가 0이면 얘 꼭지점의 y좌표가 x축에 붙는다는 얘기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괜찮아요? 일단은 우리 공식 증명했으니까 한번 집에 가서 선생님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놓고 공식으로 만든 게 어떤 관계라고요? 이렇게 2차 함수와 y는 0. 그죠? x축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 2차식과 근데 y는 0. 이런 관계. 또 근데 2차식과 1차식 이래서 상관이 없어요. 1차식 넘기면은 뭐 이런 관계로 몰고 갈 수 있으니까 판별식 쓰는 게. 그러니까 2차식과 직선의 관계도 저런 식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거야. 괜찮니? 또 2차식과 2차식 관계도 상관이 없죠. 뭐 포물선이 이렇게 접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판별식 0이다 이게 나오면 이것도 넘기면 저런 식으로 갈 수 있고 또 원과 1차식도 가능하고요. 맞습니까? 다 가능해. 다 가능해. 이런 모양으로만 끌고 갈 수 있다면 자 그러면 그게 일단은 이번 시험 범위 내에서 되게 중요한 공식 자료인데 하나가 지금 봐봐 2x 플러스 y는 k야. 예, 그리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마? 5예요. 자 이거 무슨 얘기죠? 그럼 이거 원과 직선 관계잖아. 그죠? 원과 직선 관계예요. 됐습니까? 원과 직선이 지금 뭐라고? 어떻게 됐대요?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저런 모양으로 갈 거야. 그럼 갖다가 놓고 풀 거 아니야. 그죠? 이거 원을 표준형으로 직선을 표준형으로 바꾸면 y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이렇게 되나요? 괜찮니? 그럼 얘랑 연립한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의 제곱은 5 이렇게 할 거라고. 그죠? 5x제곱 아니 마이너스 4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5는 0이다. 괜찮나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럼 아까처럼 됐네. 2차식과 x축 많이 이런 관계식이 있고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판별식은 0이다 가면 된다고. 짝수네요. 짝수 공식 한번 써볼까요? 시작. 4k제곱 반의 제곱 맞죠?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5에 k제곱 마이너스 5. 자 이런 공식도 제대로 쓸 줄 모르면 안 됩니다. 됐죠? 4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1인가? 그럼 k제곱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리고 얘는 얼마? 25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맞나요? 그럼 k는 얼마가 되죠? 예, k는 플러스 마이너스 5인데 양수를 얘기했으므로 5라고 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또 684번. 자 공통근 문제입니다. 공통근 문제. 오직 한 개의 공통근을 갈 때 공통근이 아닌 나머지 근을 PQ라고 하자. 아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공통근 얘기를 지금 한 번만 하고 갑시다.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과 맞죠?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이에요. 자, 문제가 뭐 한 요 패턴의 문제 정도? 요 정도 난이도의 문제는 좀 출제를 가끔 하는 편이니 일단 마음의 준비를 좀 해보자고. 공통근을 알파라고 하자. 그럼 어떻게 돼요?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되고요. 맞죠? 이것도 근이 될 테니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a는 0 이렇게 돼. 이걸 빼볼까? 빼면 어떻게 되죠? a 마이너스 b 알파 이렇게 돼요. 이건 없어지고. 맞죠? 이렇게 되나요? 맞습니까? 맞죠? 예. 그러면 a 마이너스 b로 묶으면 어떻게 돼? 알파 마이너스 1은 0 되고요. 그럼 a랑 b랑 완전히 똑같거나 또는 알파는 1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네. 맞습니까? A랑 B랑 똑같은 경우는 왜 자꾸 나오는 거냐면 이게 두 식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면 공통근이 당연히 나오니까 그죠? 맞죠? 근데 두 식이 일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 요거 말이 안 되게 되죠. 맞잖아요. 두 식이 일치하면은 똑같은 건데 어떻게 하나의 공통근을 갖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예, 알파는 1이 된다 그 얘기고요. 맞죠? 그다음 뭐라고 그랬죠? 문제는? 나머지 근을 구하라. 아, 네네. 알파가 1이야. 그죠? 알파가 1이면 여기다 넣든 저기다 넣든 어떤 일이 벌어지죠?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얼마가 돼요? 0이 되는 식이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B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식을 좀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괜찮아요? 자,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 자, 저식. 괜찮나요? 얘는 X제곱 맞나요? 마이너스에 a 플러스 1에 b 쓴 거야, b. 맞죠? 자, 이거 쓰고 있어요, 지금. x 플러스 a는 0.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만들어졌네.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자, 우리 이거 인수분해를 좀 우선 해볼 건데요. a 플러스 1이랑 1 만들어 놓고 여기다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자. 괜찮니? 그럼 이거 해는 뭐야, 이거 해는? 1 또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나요? 이거 해는 어떻게 돼요? 어? 인수분해 해줘요? a1 마이너스 마이너스 됐나요? 1 또는 A 이렇게 되네. 괜찮나요? 뭐야? 근데 뭘 물어본 거죠 지금? 아, 나머지 두 군의 곱이 마이너스 6이다. 괜찮니? 그럼 나머지 두 군은 이거 아닌가? 맞죠? 요거의 두 군의 곱이 A 곱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어때요? 자, 계속 요거 마이너스 A 제곱 넘기면 어떻게 돼? A 제곱 되지. 맞죠? 마이너스 A 넘기면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네.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 대시 A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 또는 2 이렇게 되네. 맞죠? 맞습니까? A는 마이너스 3 또는 2가 되고 지금 뭘 구하는 거죠? 근데? 자, A가 마이너스 3이면 B는 얼마가 되죠? B는 2 되나요? 괜찮니? A가 2면 B가 마이너스 3 되나요? 이런 상황인가? 근데 뭘 물어본 거야? 아, 그래서 똑같은 결과겠네요.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9 더하기 4에서 정답은 13이 답입니다. 괜찮나요? 괜찮나요? 네. 자, 또 자, 685번 한번 볼게요. 자,
직각삼각형 ABC의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한번 보자. 직각삼각형의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일 때 직각삼각형의 세 변 중 가장 짧은 변의 길이를 구하라. 맞나요? 선생님이 외접원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얼마다 뭐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다? 90도다.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은 무조건 지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맞습니까? 맞아요? 지름. 그러니까 여기서 반지름이 4라고 그랬으니까 지름은 8되는 뭐 이런 상황이겠네요. 괜찮습니까? 네. 그 다음에요.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다. 이렇게 맞아요? 너는 중학교 때 역시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이 내심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있나요? 내심? 우리 중학교 2학년 2학기 초반에 나오는 내용인데 외심, 내심, 무게중심 네, 이런 거 세 개를 배워요. 원래 뒤에 뭐 수심, 방심 이런 거 있는데 오심, 삼각형 근데 뭐 그거는 뭐 필요 없고요. 요 세 개는 배워야 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고등학교 때도 계속 씁니다. 자, 외심하면 뭐가 떠오르죠? 자, 예, 맞아요. 이거 플레임 생각하면 좀 쉬워요. 플레임. 이게 외접원의 중심이잖아, 그죠? 아니, 그러니까 삼각형이 있으면 여기 외접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다. 요거 맞습니다. 괜찮나요? 괜찮나요? 자, 일단 첫 번째가 원의 중심에서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다. 두 번째가 작도 방법인데요. 작도 방법은 예,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립니다. 뭐 그림 뭐 여기 수직이등분선 해가지고 그리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 플러스 1 하나만 더 좀 알면 저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게 고등학교에서는 훨씬 많이 쓰이고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다. 요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요 세 가지만. 자, 내심도요. 내심도 세 가지. 예, 기본적인 패턴 두 가지랑 플러스 1을 알아야 돼요.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이다 보니까 어디까지 거리가 같다? 변까지 거리가 같다. 맞습니까? 변까지 거리가 같다. 괜찮나요? 두 번째. 예,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이게 이제 기본 패턴이고요. 플러스 1 하나를 더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넓이에 관계된 거예요. 넓이. 여기서 선생님이 여기 지금 반지름 긋고 반지름 그으면 이 삼각형 세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면 이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R 아니 얘는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R 맞나요? 얘는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R 맞나요? 그러니까 얘는 2분의 R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얘가 넓이라고 2분의 R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2분의 R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됐나요? 요거 자 무게중심은요 두 가지만 알겠습니다. 무게중심은 삼각형이 있으면요 요 꼭지점에서 아까 저거는 선분의 수직이 등분선이고 요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중점에 선을 그는 거를 중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중선의 교점 그리고 2대1 요것만 알면 돼요. 2대1. 요 2대1 알죠? 네, 그것만 알면 됩니다. 자, 일단 요게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고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꽤 많이 활용이 되니
정확하게 좀 숙지를 하고 있습시다.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자, 여기를 반지름, 너네 원이 있고요. 여기 접선이 있으면 무조건 90도 이렇게 그어놓고 시작하면 좋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반지름이 얼마라고 그랬죠, 지금? 1이요. 반지름이 1이니까, 맞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를 뭐 x, 이걸 y라고 한번 해보자. 괜찮니? 자,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8제곱이라는 식 하나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할까? 2분의 1 xy, 얘가 뭐죠? 2분의 1 xy, 이 넓이인가? 이 삼각형의 넓이 맞잖아, 그죠? 아니, 이것은 2분의 1에 x 플러스 y 플러스 8이다. 뭐 이런 거, 이 정도? 괜찮나요? 이거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2분의 r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얘를 삼각형의 넓이로 볼 수가 있다. 이게 내심에서 나오는 거고 엄청 많이 나온다고. 괜찮아? 자, 그럼 요거를 연립해서 풀 건데 2분의 1은 똑같이 있으니까 없애겠습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됐죠? 그럼 이 문제는 또 어떻게 연립을 하죠? 요거 선생님이 엄청 강조한 연립방 정식 패턴이네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더라? 어. 네.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는 64. 안 된다는 거 느껴졌죠? 자, 어떻게 하는 걸까요? 선생님 강조 엄청 했는데. 어. 그죠? 이거는 지금 봐봐. 너네 한 문제가 연립방정식에서 고등학교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면 이게 주제가 나온다니까. 얼마나 중요해,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걸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x 플러스 y를 s로, x, y를 t로 이렇게 한번. 괜찮아?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s의 제곱 마이너스 2t는 64. 얘는요? t는 s 플러스 8. 뭐 이런 식이죠. 괜찮아? 자, 그 다음에요. t자리에다가 요걸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s제곱 마이너스 2에 s 플러스 8은 64. 괜찮니? 이 t자리에다 이렇게 넣은 거야. 좀 정리 좀 할까? s제곱 마이너스 2s 맞죠? 마이너스 16 괜찮니? 마이너스 64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80 이렇게 되나요? 자, 18 마이너스 플러스 괜찮아요? 자, s는 10 또는 마이너스 8이다. 아, 이 문제 나올 것 같이 생기지 않았냐? 그죠? 자, 그 다음에 t는 얼마가 돼요? 그럼 t는 s에다 10을 넣으면 네, 너무 강조를 하지 말고요. 악센트는 네. 네, 18 그리고요. 또는 네, 0 이렇게 되네. 괜찮니? 좋아, 좋아, 좋아. 자, 그럼 요 세트로 한 문제 풀 거고 요 세트로 한 문제를 풀 거야 이제. 맞죠? 아, 어렵다, 그죠? 자, 한번 가봅시다. 네, 일단 한번 해보고. 네. 일단은 x 플러스 y는 10, xy는 18,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8, xy는 0인데 이건 안 돼요. 네. 애시당초. 네, 둘 다 플러스인데 맞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괜찮습니까? 지금 길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 남았네, 하나. 그죠? 요거 푸는 거죠. 이거 어떻게 푸는 거더라?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예, t제곱 마이너스 아이고 두 분의 합 10t 플러스 18은 0의 두 근이
x와 y이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잠깐만. 맞나요? 선생님 뭐 지금 틀린 거 있나? 우리 몇 번 풀고 있는 거예요? 685번. 네. 일단 답이 정수가 아니니까 갑시다. 자, 그럼 근의 공식. 괜찮니? 근의 공식을 써볼게요. 그럼 t는 얼마가 돼? 1분의 많이? 마이너스 b 프라임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나? 25에서 18 딱 뺐더니 얼마 나오죠? 7이요. 자, 그럼 봐봐. 5 플러스 루트 7 5 마이너스 루트 7 여기가 x, y인 거야. 그러니까. 맞죠? 짧은 변을 물어봤네요. 자, 얘가 답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자, 이거 딱 시험 문제 나오게 생겼다. 지금. 그죠? 이런 거 잘해야 됩니다. 자, 또. 네, 693번. 다음과 같이 원 밖의 점 P에서 원에 그은 접선을 A라고 하고 P를 지난 직선과 원과 만나는 두 점을 BC라고 하자. 네. 자, 이거 어떻게 푸는 거죠, 이거는? 네. 역시 중학교 3학년 때 실력을 좀 써야 되는데, 이거는. 그죠?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중3 얘기예요, 중3 얘기. 자, 원이 있고요. 여기 접선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이게 계속 수학을 애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딱 이거 같아요. 앞에가 안 되면 뒤가 안 돼. 그러니까 영어 같은 과목은 1단원 할 때 내가 좀 놀았어. 근데 2단원 할 때 내가 좀 정신 차려서 열심히 하면 점수가 올라요. 뭐 그게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그죠? 맞죠?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죠. 다른 과목도 사실은 좀 마찬가지인데 수학 얘는 완전히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베이스 중에서도 되게 중요한 베이스가 있고 그냥 슬쩍 넘어가는 베이스가 있고 그러니까 무슨 중학교 때 배웠던 확률 뭐 통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사실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몇 가지 이제 도형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 그리고 방정식 함수에 대한 베이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그냥 끝까지 무시하면 계속 그냥 구멍이 돼서 수학이 계속 그 부분이 계속 무너져 내려가게 돼요. 아무리 쌓으려고 해도 거기서 다 빠져나오고 그래요. 뭐 이런 거랑 비슷하지. 초등학교 2학년 때 9구단을 외우는데 7단쯤 한 6단 5단까지는 괜찮았는데 6단도 막 관심이었는데 7단 8단 가니까 진짜 너무 어려워. 그래가지고 좀 버텼어. 외우지 말자. 이번 시험 좀 망치면 어때 하면서 이제 버텼어요. 그래서 시험 좀 망치고 막 100점 만점에 한 60점 정도 맞고 엄마한테 좀 혼나고 다음 과정 넘어가야지 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6단 7단이 나와. 버텼어. 5학년 됐어. 6학년 됐어. 친구들이 막 놀려. 쟤 9단도 몰라? 뭐 이러면서. 자,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뭐가 안 되는 부분은 빨리빨리 메꿔 나가야 돼요. 빨리빨리. 근데 그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그러고 저저번 시간에도 그러고 선생님이 계속 한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저의 약점을 찾아서 메꿔주세요. 이게 되게 모순이라니까. 이 말이 되게 모순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요거 할 때 만약에 요 공식이 있거든요. 지금 사실 뭐 이거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라는 공식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할 때 내가 좀 잘 열심히 안 했어. 그럼 그걸 처음부터 선생님이 이걸 설명했다고 치자. 어때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막 진짜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자기가 공식 증명도 해보고 아니면 공식도 외워보고 그래도 안 되면 선생님한테 질문해. 선생님 밤새서 가르쳐 줄게요. 진짜. 어?
학원 문 닫고 막 새벽 2, 3시까지 여기서 가르쳐 줄게. 너네 그렇게 해주면. 아, 그럼 불법인가요? 뭐 일요일날 불러서 가르쳐 줄게요. 그게 가능하다면. 너네 그렇게 한다면. 근데 그렇게 안 해. 그냥 가르쳐 달래. 이게 무슨이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선생님 이차함수 얘기할 때 너네가 좀 오해할 수도 있는 워딩을 선생님 쓰긴 했어요. 직접 해, 직접 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일단 한번 해봅시다. 진짜 이거 한번 가볼게요. 이게 P고 여기가 A예요. 여기가 B고 여기가 C입니다. 자, P, B는 잠깐만요. 너네 몸이 기억을 해. 몸이 내 세포가 요 정도 공부했더니 몇 등급이 나오는 거라 알게 돼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막 정말 말도 안 되게 열심히 한 번만 해봐. 진짜 부탁해. 1학기 때. 진짜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 막 정말 정말 말도 안 되게 열심히 해서 1학기만 딱 버텨주세요. 네, 그럼 내 몸이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공부를 하고 뭐 시험 얼마 전에 스타트를 해야 되고 수업 시간에 얼마나 집중을 해야 되고를 기억을 하게 돼. 2학기 때는 저절로 가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너네가 이제 1학기를 버티면 2학기는 저절로 되는데 뭐 진도를 뭐 수원 수투까지 다 나갔는데 1학기 때 점수 맞았는데 그냥 또 막 50점 6점 맞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걔는 그냥 그 상태로 끝까지 가게 돼. 그러니까 1학기 때 무조건 올인을 하고 그리고 너네 지금 다 일반고를 선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대학 쉽게 가는 방법은 무조건 하나예요. 무조건 하나. 내신. 정시로는 내신 안 좋은 애들이 정시로 그러니까 한 2학년 끝날 때 1학년 끝날 때쯤 선생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는 아무래도 내신보단 정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 그 내신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겠다는 거야. 엄마랑 상의를 해봤는데요. 선생님 저는 정시 스타일이에요. 엄마가 내가 원래 되게 똑똑한데 열심히 안 해서 공부를 점수가 안 나오는 거니까 정시 해도 된대요. 거기부터 말이 안 돼요. 거기부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얘한테. 그러면 너 모의고사 볼 테니까 모의고사 뭐 올 2등급 정도만 만들면 선생님이 정시 인정해 줄게. 되긴 뭐 되겠습니까?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무조건 그러면 그 정도 노력을 가할 수 있는 아이라면 내신이 안 좋을 리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모의고사는 진짜 실력을 판단하는 건데. 내신은? 내신은 순발력만 있으면 돼요. 너는 여기 있는 것만 1, 2단원, 3단원 뭐 요것만 빡세게 진짜로 완전히 문제를 다 외워버리면 돼요. 선생님이 나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소스는 계속 제공할 테니. 그럼 돼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1학기 때 올인한 다음에 2학기 때는 그대로 저절로 따라가게 만들라고. 그리고 내신 잘 만들어 놓고 최저 맞춰서 대학 가는 게 최고야 진짜. 내신만 너네 내신이 되게 좋아 만약에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뭐 내신이 한 1점 막 너네 그런 거 잘 감이 없죠. 언니랑 오빠랑 있는 사람은 좀 알 텐데 한 막 내신이 내가 막 1.3 막 이렇게 떴다고 치자. 1.34 떴는데 모의고사가 개판이야. 내신만 좋아. 모의고사가 되게 안 좋아서 최저를 못 맞췄어. 전혀 상관없어. 걔는 그냥 재수하면 돼. 왜? 재수할 때 최저만 맞추면 되니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신만 진짜 빡센 애들은 빡세게 잘 만들어낸 애들은 뭐 재수해도 상관이 없어. 재수해도 그 내신 그대로 가져가는 거니까. 너네가 만약에 5등급, 6등급, 7등급 맞았어. 내신에도 그 내신 그대로 가져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연세대 의대가는 비법 얘기해 줬잖아. 연세대 의대가는 비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제일 내신 따기 쉬운 학교 가가지고 다 1등급 만들어 놓는 거야. 그냥 모의 다 필요 없어. 내신만 완벽하게 1등급을 만들어 놓으면 내신 관리하느라고 아마 최저를 맞추기 힘들 거야. 그 학교.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재수해서 최저 맞춰서 연세대 의대 가면 돼요. 이게 연세대 의대생들이 말하는 우리 학교 오기 제일 쉬운 방법이다. 예, 다른 학교도 뭐 다르지 않지. 그러니까 내신에 올인을 하세요. 지금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해서. 지금 너네 손님 보면은 마음은 있는데 그게 몸이 잘 안 따라가는 애들이 있어 보여요. 좀 안타깝죠. 나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냐면 중학교 때 열심히 안 해본 거야. 예, 그래가지고 숙제도 해야 되고 뭐 그런데 잘 모르겠고 막 뭐 되게 악의적으로 숙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막 그런 어떤 그런 패턴이 좀 느껴져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거기 멈춰 있을 수 없으니, 알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뭐 진짜 뭐 남들이 봐봐, 생각해봐. 이것도 선생님 오늘 아침에 어떤 어머니랑 상담했었던 내용이기도 해요. 친구들 막 1년 동안 공부한 거를 그때 공부를 안 했어. 그거를 몇 달 만에, 두세 달 만에 커버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말도 안 되게 노력을 해야죠. 걔네들은 1년 동안 완전히 논 것도 아니고 그냥 공부한 거를 하나도 안 하다가 그거를 따라가려고 하니 시간이 엄청 걸리죠. 근데 어머니는 한 달 만에 그걸 다 하길 바래. 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면 충분하니까 2월 달에는 조금, 오늘 2월 1일이네. 그죠? 뭔가 좀 박차를 가하고 공부의 양 좀 늘리고 합시다. 그리고 다음 주쯤에 선생님 자히스토리를 들어갈까 생각 중이에요. 자히스토리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2학기 아니 기말고사 과정 하면서 자히스토리를 집어넣어서 중간고사를 조금 더 또 처음부터 다져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어쨌든 자 PB가 자 이거 얘기하다가 PB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고요. 맞습니까? BC가 2x예요. PA가 2루트 6의 x예요. 그럼 이거 제곱은 이렇게 PB 곱하기 PC다. 맞나요? 그 공식 기억나나요? 언제 했더라 이거? 중3 때. 지금 너네 얼마 되지도 않았네. 중3 이거 2학기 과정인데. 중3 2학기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자,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여기 원점 지난다고 생각하고 안 지나도 상관없고요. 뭐 어떻게 하는 거더라? 이렇게 수직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맞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뭐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요? 뭐 요거를 뭐 알파라고 하면 요렇게 성금 얘가 알파가 되고 맞죠? 요게 베타면 요게 베타가 되고요. 맞나요? 자, 그죠? 뭐 그 다음에 요거를 뭐라고 하고 그래서 삼각형 닮음으로 아마 요거랑 닮음 이용해가지고 증명하는 걸 거예요. 한번 이거 찾아보도록 하시고 요거 제곱은 짧게 길게 가는 어떤 그런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풀 수 있겠죠? 2루트 6 마이너스 x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 부분은 사실 되게 중요한 공식은 아니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습니까? 너네 이것도 선생님 또 잔소리고 또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개념 노트에 대한 얘기하죠. 선생님 개념 노트. 너네 오답 노트는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개념 노트는 만들어 본 적 없죠. 오답 노트도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이 없죠. 그래서 내가 수학이 약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개념 노트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지금 만약 이런 개념이 지금 선생님이 좀 잠깐 헷갈려서 그러면은 뭐 내 노트 하나를 만들어서 중학교 개념 노트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사항들만 정리하는 거야. 문제는 절대 거기다 넣으면 안 돼. 그 공식에 대한 증명만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고등학교 것도 지금 개념 노트를 만들려고 선생님 처음 만난 날 했는데 만드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선생님 그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역시 선생님이 아니 하여튼 그 오답 노트는 선생님 체크를 할 겁니다. 오답 노트는 체크를 할 건데 저쪽 반 애들 오답 노트 만들어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다 검사 받았는데 뭐 하여튼 잘 만든 사람도 있고 개판인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찾아가서 요 공식이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그 노트에다 정리를 해놓는다면 그죠? 뭐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정 해가지고 원과 직선의 성질 뭐 접선과 현의 성질 뭐 이런 거 몇 개를 정리해 놓는다면 나중에 그 개념이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녹아 내려가게 만들 수가 있어요. 계속 그걸 쌓아놓으면 그 공식에 대한 증명 아까 선생님이 판별식 증명 간단하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증명을 안 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영어 단어 외우듯이 공식을 외우게 되거든. 그럼 그거는 당연히 내가 써먹지를 못해.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근데 공식을 내가 증명을 해보고 공식에 대한 정리를 계속 해 나간다면 어떤 낯선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이렇게 녹아내려갈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보기에 너네 질문 나오는 거 보면 그 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과정에만 되게 집착해. 그 문제를 푸는 방법에만 집착해. 똑같이 안 나오면 못 풀고 조금만 변형해도 못 풀어. 그게 바로 너네 개념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개념 노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고 있나요, 램씨? 못 봐. 이게 문제라니까. 그게 문제야, 그게. 선생님 보면. 선생님 딸이거나 아들이면 선생님 그것만 만들게 시켜요. 굉장히 귀찮아요. 선생님 딸은 중학교 2학년인데 선생님이 걔는 뭐 수학학원을 좋은 데 있으면 보내겠는데 일단은 뭐 선생님이 제일 잘 가르칠 자신 있고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걔가 다니고 싶어 하지 않고요. 그래서 집에서 모르는 문제 질문만 해요. 선생님한테. 가끔 여기 와서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게 이제 걔가 수학학원을 다니는 방법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걔한테 강조하는 건 노트예요. 역시. 이제 2학년이니 노트를 만들기 시작하자. 완전 짜증내요. 완전 짜증내 진짜. 진짜 완전 짜증내. 막 엄청 오래 걸려. 아빠 이거 오답 노트 만드는데 말이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이걸 하라고 나한테? 뭐 이런 식이야. 근데 지금 그게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요. 개념 노트도. 개념 노트도 진짜 이쁜 글씨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 막 컬러풀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거 뭐하러 하는 거냐? 그냥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해. 한 단원 한 단원 쓰는데 개념 노트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문제를 쓰지 않으니까. 대신 그 개념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공식에 대한 증명을 계속 써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걸 이용해서 써먹을 수 있으니까. 확실합니다. 예, 선생님은 이거 확신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그냥 사실 2루트 6x, 2루트 6 마이너스, 2루트 6x네요, 그냥. 2루트 6x의 제곱은, 맞죠? pb 곱하기,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곱하기 pc 이렇게 되니까 얼마가 돼요, 쟤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이렇게 되나요? 더하는 거니까. pc. 괜찮나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요 방정식을 풀라는 얘기네요. 1루트 6의 x는. 괜찮습니까? 자, 요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4, 6에 24, x제곱은 이렇게 되고. 괜찮니?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x 플러스 4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플러스 x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 괜찮니? 그럼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4의 제곱 괜찮니?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그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괜찮죠? 이거 뭐해? 이 x제곱 치환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드네요. 보기 차시. 그럼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은 24t는 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6 마이너스 t 플러스 7t 이렇게 되나요? 그럼 t제곱 마이너스 17t 플러스 16은 0 이렇게 돼서 뭐 인수분해가 되니까 답을 낼 수 있겠다. 그죠? x제곱은 16 또는 1 해서 답을 내세요. 알겠습니까? 괜찮니? 자, 또 자, 694번 3차 방정식의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질 때,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질 때 실수 PQ, 이거 아까 얘기했던 뭐 2i, 마이너스 2i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아까. 그죠? 네, 그 얘기하고 있네요. 한번 해봅시다. x 세제곱 플러스 px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1은 0. 이것이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데 허근은 알파 또 하나가 알파 제곱 맞나요? 이렇게 알파와 알파 제곱 괜찮나요?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다.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다. 이거 허근이야? 어? 그럼 얘네들은 켤레수겠네? 뭐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네, 일단은 PQ는 실수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네네네. 얘기해봐. 그래서? 네. 그냥 대입을 해봤어요. 그래요. 양호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요, 선생님, 요거는 좀 관계식이 있는 거같요 뭐, 이거는 뭐라 할까요? 얘는 실근? 얘는 두 허근인데, 맞죠? 그럼 이거는 이렇게 알파가 허근이잖아. 허근이니까 뭐라고 할까요? 뭐 A 플러스 BI라고 하세요. 괜찮니? 그 다음에 B는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맞죠? 근데 알파 제곱이 어? 아, 알파 바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얘네 둘이 서로 켤레수 관계여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A 플러스 BI의 제곱 이렇게 되고 맞죠? 얘가 A 마이너스 BI랑 같다. 이렇게 식을 한번 만들자는 거죠. 지금 알파랑 알파 제곱이라고 되게 구체적으로 줬고 얘네 둘이 서로 켤레수 관계니 복소수를 A 플러스 BI라고 놓자라고 푸는 문제는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놓고 한번 푸는 거야. 그죠? 한번 풀어볼게요. 좌변부터 A제곱 플러스 2ABI 맞니? 그리고요 마이너스 B제곱 예, B제곱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선생님 썼어요. 괜찮습니까? 얘는 A 마이너스 BI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여야 하고 괜찮니? 2AB는 얼마다? 마이너스 B여야 한다. 괜찮나요?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괜찮니? 요거를 뭐 여기다 넣었더니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은 B제곱이다. 괜찮니? B제곱 넘기고 A 넘긴 겁니다. A제곱은 4분의 1이고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네요. 괜찮니? 얘가 4분의 2인가? 그럼 4분의 3은 B제곱이고 맞죠? B는 뭐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뭐 이렇게 되네요.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요. 요게 봐봐.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 i면 이거 선생님 좋아하는 숫자네 또. 깜짝 놀랐네 또. 그죠? 맞나요? 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i다. 뭐 이런 얘기네요. 괜찮나요? 네, 이런 상황이네요. 됐습니까? 근데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PQ를 구하래 PQ.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봐봐. 자, PQ를 구하면 이제 우리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의 세근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i 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i 또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괜찮아? 제 실력업이야. 쉽지 않아요. 자 그럼 얘는 두근의 세근의 합에 관계된 숫자 얘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에 관계된 숫자 세근의 곱에 관계된 숫자인데 약점은 세근의 곱이네요. 곱. 맞습니까? 자 이 세근을 한번 곱해보고 푸마 예, 그 값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놓고 풀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베타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베타 구한 상황이면 PQ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이제 작전이야. 어때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세근의 곱부터 한번 해보자. 세근의 곱 어떻게 돼요? 4분의 1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자 쓸게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i의 제곱 괜찮니? 그럼 뭐가 되죠?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없어지면 되고 그죠? 얘는 4분의 3 되네요. 4분의 3 맞나요? 자 그러니까 얼마? 1 되네요. 1 두 개 곱하면은 1이 되네요. 맞습니까? 그럼 베타 세근의 곱은 얼마가 되는 거야? 베타가 되네요. 맞습니까? 괜찮아? 자 그리고 베타가 마이너스 2야 이제 맞죠? 자 이제 P부터 할까요? P는 세근의 합 푸마 마이너스 P는 세근의 합 얼마죠? 세근의 합하면
루트 3i가 없어지고 a분의 루트 3i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3 되므로 p는 3이 되는 거고 그죠? 자 q는 두 개, 두 개, 두 개씩 곱한 거예요. 맞죠? 이거 두 개 곱하면 얼마였지? 1이었나요? 맞나요? 아 조금 전에 곱하셨는데 1 맞죠? 여기 두 개 곱하면 얼마죠?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3i 괜찮니? 이거 곱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3i에서 이렇게 없어져서 q도 3이 되네요. 맞습니까? p도 q도 둘 다 3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또 자, 695번 한번 봅시다. fx는 이게 참 사실 좀 규칙이나 이 특징을 좀 잘 살펴야 되는데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일 때 f의 x9제곱을 fx로 나눴을 때 뭐 하여튼 나머지가 있을 텐데 나머지가 뭐냐고 물어보는 상황이에요. 괜찮니? 그래요. 아니요. fx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아니고 fx가 지금 뭐 이렇게 됐잖아. 그죠? 맞니? 근데 이 근이 허근이네요. 근이 얘가 만약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되는 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fx가 0이 되는 근을 여기다 넣어서 너네 그걸 잡지 않겠어요? 그죠? 보통 이런 문제 나올 때 너네 봐봐요. 나머지 정리할 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가 x 마이너스의 qx 플러스 r 자 r을 구해줘. 그럼 뭐가 돼? 얘가 0 되는 값을 넣는 거잖아. 그지? 맞죠? 그럼 제가 0 되는 값이 필요한 거야. fx로 나는 뭐 나머지 뭐 이런 걸 물어보는 상황이니까. 맞죠? 그럼 얘가 0 되는 값이 뭐냐는 거를 생각하는 것부터 이 문제가 사실은 시작이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 보자마자 너네 약간 반사적으로 이거 보자마자 막 뭘 하고 싶어져야 돼요. 사실은. 뭐 하고 싶어요? 학교 마음에 들어? 이번 고등부보다 엉덩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네, 하여튼 마음에 들면 최고죠. 자기가 다니는 학교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녀야 합니다. 알겠죠? 청덕고 선생님 보기엔 청덕고 애들은 참 애들이 좀 우리 학원에 오는 애들이 그랬으면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애들이 순진하다? 약간 좀 순박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니, 선생님이 그냥 좀 편견? 선입견 이런 걸 수 있는데 자 어쨌든 봅시다. 이거 보자마자 하고 싶은 거는요.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막 곱하고 싶어야 돼요. x 플러스 1을. 왜 그럴까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x 세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이거의 한 허근 그게 우리 오메가라고 하잖아요. 오메가. 그 얘기 좀 해볼까요? 오메가 세제곱은 저번 시간 했으니까 맞죠? 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며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1이며 오메가 반은 1이다.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 그죠? 요게 성립되는 이 오메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싫어하는 숫자 뭐예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괜찮니? 그걸 여기다 넣으면 얘가 0 되고 뭐 그렇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이제? 이해가 되나요? 좋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이 문제는 거의 다 풀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제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fx 9제곱이 뭐야? 저기다 x 9제곱을 넣으면 어떻게 돼? x의 18제곱 마이너스 x의 9제곱 플러스 1은 괜찮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qx 플러스 r이다. 뭐 이런 상황 되는 거 맞아요? 괜찮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요. 근데 그걸 넣는다는 건데 그게 오메가잖아, 그지? 근데 그걸 여기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오메가를 넣는다 생각하는 거야. 이 오메가 값, 알겠죠? 그럼 얘가 0이 될 거고, 맞니? 얘는 오메가의 18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9제곱 플러스 1, 얘가 뭐다? r이다. 이렇게 해서 답을 내겠네, 그죠?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오메가 세제곱의 6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의 세제곱 플러스 이렇게 될 테고, 맞니? 얘가 마이너스 1의 6제곱은 1이고요.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되고 플러스 1 돼서 정답은 3이 답이 되는 엄청 멋있는 문제죠. 요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알겠습니까? 이걸 좀 이해하고 반복하고 연습하고 어디다 써놓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응?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너네가 실력이 늘어요. 됐습니까? 선생님한테 좀 영향을 준 선생님이 두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일을 하기 시작한 게 선생님 대학교 선배의 권유? 사실 그걸로 이제 사실 돈을 좀 하여튼 뭐 그 얘기하자면 좀 복잡하고, 근데 되게 큰 학원이었어. 선생님 맨 처음에 갔을 때가 대치동에 있는 학원인데 뭐 이름만 들어도 알 만큼 큰 학원에 선생님이 어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3 수업을 맡게 됐는데 선생님한테 영향을 준 선생님이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그 교원대 나오셔서 그 학교 선생님을 하시다가 학원으로 나와가지고 하시는 선생님이었고요. 한 분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나오셔서 그 학원 선생님 하시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선생님보다 나이가 훌쩍 많은 선생님들이었죠. 근데 선생님 두 분의 수업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데 한 분은 그 개념이나 원리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게 만드는 스타일이었고요. 그 한 분은 경상도 분이었는데 서울대 나오신 선생님이, 근데 그 선생님은 뭐 한 6천 문제만 외우면 되지 뭐 이런 거야. 말투도 딱 그래요. 한 6천 문제만 외워. 그럼 수능 다 맞고 대학 가면 되잖아. 근데 그 선생님 처음에는 그게 뭐야 그랬는데 두 분 선생님의 말씀이 다 맞아요. 사실은 진짜로 너네가 나오는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가지고, 물론 무슨 그 영어 단어나 뭐 문장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라 많이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확인을 계속해 나가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금방금방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또 많아집니다. 알겠죠? 수학을 진짜 수학답게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수학적인 두뇌가 있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이 가르치는 애 중에서는 한 명이 그런 애가 있었어요. 아니, 한 두 명 있어요, 두 명. 이 근처에서 한 애는 선생님 외대부고관에 얘기해 줬었죠. 저희 언동중학교 나오는데, 걔는 시험지를 그 볼펜이나 연필을 쓰지 않습니다. 무조건 수성 사인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이렇게 끄적끄적 답, 끄적끄적 답 이렇게 쓰는 애였어요. 재수없죠. 그거보다 더 심한 애는 진짜 킬러 문항도 서울에 있을 때 얘긴데 그냥 이렇게 눈으로 봐. 보다. 답은 37 같은데요. 그래서 또 어떻게 풀었어 그러면은 그냥 37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이야. 와, 씨, 짜증나, 그죠? 예. 걔는 영재고 갔어요, 영재고. 뭐 그런 애들은 그렇게 살게 놔둔대. 알겠습니까? 그 외에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 확인하고 내가 모아서 공부하고 그거 정리하고 오답 노트 만들고 다 그래. 나머지 99.9%는 다 그래. 그리고 서울대 가고 그리고 연세대 가고 그렇게 뭐 카이스트 가고 그러는 거야. 너네 영재고도 말이에요. 너네 이 얘기하면 좀 웃긴데 영재고는 진짜 똑똑한 애들이 가는 학교가 많잖아, 그죠? 언동중학교나 구성중학교에서 영재고 가는 애 있나 이번에? 한 명 정도 있을 거야 아마, 그죠? 아마 경기과학고, 그죠? 경기과학고가 영재고인데 거기 이제 되게 들어가기 힘듭니다. 근데 영재고 떨어지면은 이제 외대부고 가고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들 사이에서는. 근데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영재고 애들은 다 천재만 보이는 거 아니냐? 선생님이 봤을 땐 딱 10%가 천재고요. 90%는 대치키즈들이에요. 대치키즈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문제 선행한 애들 있지. 그죠? 그런 애들 계속 그런 뭐 주입식으로 계속 뭐 그 경시 문제 같은 거 풀리고 계속 그거 반복하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자, 선생님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경우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경우. 너는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부 양도 늘려야 되고 나오는 내용 같은 것들도 정리 빡빡하고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푸는구나. 와,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죠? 이게 이거고 우리 선생님 싫어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더니 여기다 오메가 넣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이렇게 정할 수 있는구나. 알았으면 정리해 놓고 반복해서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괜찮나요? 일단은 개념 원리 넘어가겠습니다. 끓으면 맛있게 먹을게요. 진짜 너무 행복하다. 이게 요즘엔 그날은 선생님 저번 시간에 목 진짜 아팠어요. 너네들 수업할 때 그때 막 티 났었지? 티 났었지? 티는 안 났어요. 근데 오늘은 사실은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그 낮은 게 이 꿀물 이건 아니고요. 집에서 우리 엄마가 무슨 꿀 같은 거 먹어보래서 뭔 소리야 무슨 그거 먹는다고 목이 나죠? 일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도 먹어보래. 꿀이랑 무슨 도라지 같은 거 이렇게 있는 건데 집에 놔둔 건데 먹어보래. 그래서 나 지금 목 아픈데 먹는 약도 먹었는데 안 났어.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도 좀 먹어봐. 일단 눈빛이 달라졌어. 알았어. 그래 먹었는데 진짜 나아지는 거야. 와, 진짜 역시 어른 말은 들어야 돼. 이 맛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로 또 해달라. 엄마 이거 좋은데 또 해줘. 그랬더니 엄마 뭐라 하던데. 그러면서 또 좋아하세요. 자기가 자기 처방전이 맞았다 이런 어떤 그런 쾌감이 있으신가 봐요. 자, 우리 몇 페이지 할 차례죠? 네. 몇 페이지? 일단은 180 3쪽부터 188쪽까지 숙제였어요. 네, 188쪽까지 숙제였어요. 네. 좋아요. 요거 너무 문제풀이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요. 좀 진도를 먼저 좀 나가고 우리 1차 부등식 했나요? 아직 이거 안 한 상태죠. 네. 자, 요거 부등식 얘기를 좀 지금부터 시작을 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좀 여유 있으면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부등식은 뭐 부등식은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부등식을 배우죠. 네, 근데 그 얘기가 이제 조금 확장이 된다? 선생님 보기에는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중학교 때 배웠던 부등식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근데 부등식이랑 방정식은 좀 덜한데 부등식은 선생님 그래프로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프로.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지만 그래프로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2x 1이 0보다 크다. 이걸 풀 거야. 그럼 답이 뭐야? 2분의 1보다? x는 2분의 1보다? 크다.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당황하고 그래. 2분의 1보다 크다 맞죠?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아까 판별식 얘기할 때랑 똑같아. 너네 이 원리를 정확하게 느껴야 돼. 부등식 끝날 때까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y는 2x-1이랑 y는 0이 있는 거야. 맞죠? 이거 내가 지워주지도 않았는데. 자, 이렇게 한다면 뭐예요? 이 그래프가 y는 2x-1의 그래프가 y는 0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읽으세요. 위에 있다. 알겠습니까? 이게 위에 있는 범위는 이거예요. 위에 있는 범위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y는 2x-1 한번 그려볼까요?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뭐 이렇게 된 직선이에요. 이렇게 된 직선. 맞죠? 이 그래프가 y는 0보다 위에 있어? 아래에 있는 거 좀 지울게 그러면. 위에 있으면은 요거부터 해서 요만큼 위에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려면 x는 2분의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한다. 이런 원리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나요? 괜찮나요?
1차 방정식 조금 더 풀어볼까요? 1차 부등식. 뭐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 0보다 작다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너네는 어떻게 해? 이거 넘긴 다음에 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맞아요. 그렇게 풀면 돼. 이걸 굳이 이렇게 풀란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 원리를 한번 느껴보자고. 그래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y절표는 6이고요. 둘, 넷, 여섯. 맞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면 뭐 이렇게 되나?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되네. 이렇게. 괜찮니? 얘가 0보다 작다잖아요. 얘가 0보다 작다면 큰 거 좀 지우고 0보다 작다면 이거 포함되지 않으니까 요만큼이네. 그럼 x는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겠네. 뭐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괜찮아요? 자, x의 x-2는 0보다 작다. 2차 부등식 한번 풀어볼게. 그럼 y는 x의 x-2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2가 되는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 맞나요? 근데 0보다 작다는 얘기는 y는 0의 아래에 있는 범위는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죠? 그 위에 있는 거 치워. 위에 있는 거 치워. 그럼 x는 0과 2 사이에 있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죠? 맞아요? 이 고차부등식은 대학교 과정으로 넘어가긴 했는데 x의 x-2의 x-5가 0보다 크다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에도 없어. 근데 우리 풀 수 있다는 거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선생님이. 여기 0, 2, 5